자, 워트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만원대 부근에서 결국에 마무리를 해준 모습인데요. 뭐 왜 이렇게 내렸느냐 하면은 어제 일단 이 친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 3일간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는 듯 싶었으나 엊그제죠. 근데 요 구간, 이 8일날 거의 한 마지막 거래일 14시 정도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차 전지주들의 대거 하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동조화가 돼가지고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 8일날 하락된 부분이 요 부분 정도죠. 그리고 이어서 어저께 목요일날에 이 정도 하락분이 뭐 때문에 나타났냐? 바로 이 동종업계 종목 중에 하나인 파두. 이 친구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총 매출이 3억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친구들은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매출이 3억이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두 오늘도 이제 금요일 날도 굉장한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 목요일 날의 하락 여파가 굉장히 컸죠. 거의 쇼크였죠. 쇼크를 넘어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조화가 돼가지고 이 정도의 하락 그리고 매물대를 지켜주었죠. 그래서 오늘도 장 시작하고 그 흐름을 이어가는 듯하 했으나 또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왜냐면 요즘 지금 세 거래일 연속으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 종목 전반적인 이런 공포 심리가 조금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금요일 이것까지 겹치고 왜냐면은 이 주말에 불확실성 회피 매물까지 튀어나온 걸로 보이고 목요일날 저녁에 미증시 이게 좋지 못했어요. 일단 따지고 보면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또 좀 진정이 되었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 이게 다시 4.6%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긴축적인 분위기 그런 거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장도 좀 내리고 그런 여파가 이런 하방 압력을 강화시키지 않았나.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 만원대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낙폭도 마이너스 3% 정도대로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이란이 계속해서 확전 가능성을 내포를 막 이제 외부에다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그런 이슈가 누적이 돼서 하방 압력으로 월요일 날 더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변곡점이다. 뭐 장 마감 때쯤에 이런 식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해서 여기가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근데 분명한 건 이 친구는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내릴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 지금 너무 시장 흐름에 안 좋은 쪽으로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내재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변곡점이 나타날 때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바닥권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유가 없는 낙폭이 한번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한번 승부를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워트라는 종목은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 제어 시스템 관련주죠. 그래서 요게 이 HBM3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공정인 후공정 여기에도 사용될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전에 상장하고 나서 강하게 흐름을 줬었던 건데 지금 이 HBM3 이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일전에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50조를 투자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 금요일자로 SK하이닉스에서도 10조를 내년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했어요. 이게 올해 대비 50%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HBM3를 실제로 그러니까 필요로 하고 있는 뭐 AMD, 뭐 엔비디아, AI 업계 이쪽이 계속해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이 섹터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살짝만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금세 이런 하락폭 정도는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 제어 시스템이 이 반도체 공정의 필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가 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상의 미래 먹거리라고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워트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대한 돈을 이 HBM3 공정 라인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거래사로 두고 있는 워트의 이 환경 제어 시스템을 안 넣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다가 직접 HBM3를 공급한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에 살짝 진짜 새끼손가락 하나만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낙폭이 좀 과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하락만 한다고 공포에 질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찌되었건 지금 시장의 이전의 하락장과는 다르게 다른 점이 이제 모멘텀 재료만 있다라고 하면은 올려줘요. 급등은 해줘요. 근데 그게 추세적 반전으로 이끌어가는 건 다른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급등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초반에 짧게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최대한 수익 보면서 워트 올라가는 거 기다려 보자고요. 자, 제가 다 추려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화면 상단 보이는 저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잠시 그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고 왜 이 HBM3 이쪽에 간접적으로라나 다 이제 뭔가 터치가 있는 종목들 왜 갈 수 있는지, 특히 워트의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했던 게 HBM3의 대대적인 투자 때문이기 때문에 이미 엮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결국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씩 다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간에 바로 이 HBM3 테마 혹은 실제 사업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HBM3라는 거는 바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AI 반도체 자체의 생산량 그리고 수요 등이 폭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HBM3의 생산량과 수요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 친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이 HBM3의 공정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 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야를 넓게 가지도록 해가지고 이 AI 반도체의 총 생산량 이게 핵심일 거예요. 이 단어 그 자체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이 AI 반도체는 AI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기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뭐 IoT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집약체인 겁니다. 당연히 이 AI 산업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이번에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전기차 매출도 폭증을 했고, 이 IoT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인터넷 사물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을 IoT라고 해요.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실제 이 AI 서버의 출하량, 이게 전년 대비 51%가량 폭증했었고, 특히 또 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 정도 돼요. 그리고 27년 정도에는 16%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이 상승 폭도 별로 크지 않고 이 수치 자체도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쪽 면만 바라보시는 거고요. 앞으로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AI를 포함한 IoT 기기들로 이런 생산량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계들을 대체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이 AI 반도체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도 7%다? 그 중요성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을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상승 추세겠죠. 그렇듯 이렇게 AI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 괜히 이번에 이 AMD가, 이 친구도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이죠. 이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I 반도체 칩의 매출 전망을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만들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트리거성 재료로 반도체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런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재료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보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AI 산업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의 집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맞춰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아주 사활을 걸었죠. 거의 50조 대 시설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시설 투자냐? 바로 HBM 생산이죠. 당장 눈앞에서만 2배 넘는 2.5배 HBM3 생산을 한다라고 했고, 또 당장 지금 1조 정도의 이 HBM3 생산 장비 요거를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전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였던 이 천안 공장, 여기를 HBM3 생산 라인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HBM3에. 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매출 전망이 계속 상향될 거고, 이 AI 기술을 독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모든 지금 기업들, 뭐, 구글, 엔비디아 등등 업계에서 1위가 되기 위해 서로 팍 터지게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산업 이쪽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게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그 클라우드 사업 또한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도 5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우리나라 쪽에만 8조를 투자한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HBM3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품, 공정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혹은 종목들은 이런 밝은 산업 전망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생산량, 공급량 이런 거에 이런 수치에 따라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반도체 차트를 보면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구간들 이런 잔파동 구간들 같은 거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설령 추세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 라인, 이 밸류체인 내에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업 자체의 가치는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가가 쓸데없이 하락을 한다? 이거는 과매도 구간으로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잔파동 같은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저 편하게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정말로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이고요. 종목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숫자 5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되셔가지고 제가 선별해 놓은 종목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꼭 종목 받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서 추가 예수금으로 좋은 종목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